안녕하세요. TVN 한국교통방송 리포터 김소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플로깅이라는 말 아시나요? 플로깅은 스웨덴어로 줍다와 조깅하다의 합성어인데요.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플로깅 행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플로깅 행사 관련해서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이 있었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8월 30일 해양경찰청, SK이노베이션,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산해진미 플로깅 캠페인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탄소 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과 바다를 지켜 참 아름다운 도로, 환경을 가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플로깅 캠페인을 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이다라는 말처럼 국기관의 참여는 산해진미 캠페인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래를 위한 작지만 커다란 또 한 번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비로 인해 곳곳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각 지부와 운전면허시험장, 교통방송에서는 수해 복구 정화 활동에 적극 나섰는데요.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각 지역에서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중요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대문 시니어 클럽과 함께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충주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지난 8월 11일 충주시 아동청소년 수멘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PM 안전과 운전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색다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토요일 도로교통공단 4층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사람들의 파이팅 소리, 탁구공이 부딪히는 소리. 벌써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전해지는 걸까요? 경기에 앞서 장비도 점검하고 물도 마시고 작전회의도 하고 강력한 스매싱! 정말 아시안게임 못지않은 열기죠? 아이쿠! 공이 네트에 걸리기도 하고 파이팅 넘치는 소리와 뜨거운 응원! 오늘 이렇게 이사장비를 개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평소에 갈고 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4년 전에 본부 탁구대회 처음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너무 재미있어서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열린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개최됐잖아요. 그래서 동료들하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승 뭐 이런 게 아니라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우리 회원님들 얼굴 보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려고 왔습니다. 오늘 임하는 자세는 저희 문경팀은 올림픽 정신으로 했습니다. 와우! 열정이 대단한데요?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열린 제7회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배 전국 탁구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이 펼쳐지는데요. 그 우승의 영예는 누가 거머쥘까요? 서울연합팀의 기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기승. 하지만 본부 A팀이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그 직원들이 한 팀을 이뤄서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모질할 때 옆에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회의 열기를 더해줄 축하 공연도 펼쳐지고 대방의 개인전이 이어집니다. 개인전에서는 정말 파죽지세로 올라온 이가 있었으니 뉴페이스의 등장! 이니연합팀 정선호 반장이 개인전의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한갑이 지났지만 제가 평상시 좀 열심히 체력 단련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결과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도로교통공단의 명예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또 유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힘차고 또 활기찬 모습을 보니까 역시 일 잘하시는 분들이 운동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거꾸로 또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 일도 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잘하시는 거 응원하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올해는 트로피가 보니까 가볍더라고요. 내년은 저걸 뭐 순금으로 한다고. 본부 A팀, 본부 B팀, 서울연합팀, 인이연합팀, 대전 충남연합팀, 충북연합팀, 문경 가분면팀, 경상연합팀. 8개 팀 모두 그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 사회심리학 박사 나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어떤 심리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통심리학은 그 도로 이용자의 행동과 심리학적 과정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여러분은 자동차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변하시나요? 평소에는 누구보다 상냥하고 온화하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처럼 변하신다고요? 교통심리학은 이렇게 운전대를 잡으면 왜 난폭해지고 거칠어지는지, 무엇 때문에 경적을 울려대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영상 2개를 함께 보실까요? 택시가 갑자기 껴들었네요. 그러니까 옆에 차가 놀라서 비속어를 내뱉고 갑니다. 이 차는 일명 칼치기라고 갑자기 껴들었다 또 갑자기 다른 라인으로 껴들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어떠세요? 현장에 없었는데도 화가 나시죠? 우리는 흔히 내 앞에 차가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내 차 앞에서 비켜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앞에서 비켜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차와 동일시하기 때문이에요. 즉, 그 차량 간의 물리적인 부딪힘을 일종의 그 생물학적인 위협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 서로 분리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난폭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혹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와 같은 12가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최악의 경우에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조심하셔야겠죠. 특히 첫 번째, 신호 지시 위반. 이것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통행을 해도 다른 사람이 위반을 하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하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영상 3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가
차가 움직이는데 예, 신호 위반을 하고 트럭이 지나가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네, 한 분이 아이고, 네, 아이가 다칠 뻔했죠. 네, 차량이 지나가고 있고, 네, 신호 위반해서 갑자기 오는 차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찔하죠? 도대체 왜 목숨까지 위험할 정도로 신호 위반을 하는 걸까요? 심리적으로 보면 동조 효과,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 이것과 더불어 합의 착각 효과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야, 이렇게 잘못 추측하는 것이죠. 일종의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마 나는 괜찮겠지 하는 낙관적인 편파도 작용합니다. 자기에게는 나쁜 일이 실제 통계적 확률보다 더 낮은 정도로 발생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신호 위반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은 보행자분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여러 지자체나 협회의 노력으로 해마다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치적으로는 결코 적은 게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주목할 점은 보행자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대개 65세 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음주운전 사고와 더불어 고령 운전자 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고령자 보행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작게 보이지만 어르신이 건너가고 계십니다. 무단횡단을 하고 계시네요. 네, 차 사이, 그래서 림보처럼 이렇게 건너고 계십니다. 저러시면 안 될 텐데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주의력, 정보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관성 편파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런 행동을 했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안전할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네, 차 한 대가 지나가고, 네, 어르신이 건너고 계시죠?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차가 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행자 모두 노력해야만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운전을 하거나 보행을 하거나 이런 교통 상황은 대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교통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 운전자나 상대 보행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차가 여러분 차 앞에 급히 끼어들면, 물론 이런 차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도 바쁘지만 저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나 보네. 오늘도 열심히 살려고 정말 애쓰는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 다른 차를 배려하다 보면 어느새 본인의 마음이 더 편안해져서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차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 볼까요? 오늘 함께 유익하고 즐거우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